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원래 노트에다가 빨간 줄도 긋고 뭐 이렇게 노트 필기를 쭉 잘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공책을 항상 보면은 새 공책에 요만큼씩 쓰고 또 노트도 하나 그냥 다 없어요. 그리고 또 새 노트 또 쓰고 글씨 엉망으로 해서 자기만 알아보게 또 써놓고 때로는 전혀 안 쓰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세대가 되다 보니까 노트 필기에 좀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노트를 보면 너무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노트 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는 정갈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지만 공부가 집중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입니다. 일단 부모님들께서 필기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글씨를 이쁘게 쓰는 아이가 필기를 잘한다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하면서 글씨 쓰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고 내용을 집중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받아 적고 빠짐없이 빠르게 받아 적는 아이가 필기를 잘한다는 생각도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면서 적는 게 중요하지 다 받아 적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필기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사실 공부를 할 때 내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한 내용을 잘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필기란 내가 배운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필기, 즉 체계적으로 정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좋은 필기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공부하려고 봤을 때 쉽게 기억이 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필기, 심지어는 수업 시간이 이렇게 저절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필기가 정말 좋은 필기인 거죠. 네, 우선 이제 좋은 필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목차와 들여쓰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기를 할 때 선생님들도 목차를 써주시지만 크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로 모든 지식은 구조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우리 뇌가 이렇게 그냥 쭉 아래로 써 내려가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식으로 지식을 공부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1, 그 밑에 이제 중단원은 작은 1, 그리고 그 밑에 소단원은 괄호 1,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필기를 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들여쓰기입니다. 대단원보다 중단원을 조금 들여서 쓰는 거고요. 중단원보다 소단원을 조금 더 들여서 쓰는 거죠. 어떤 노트를 보면 노트 앞부분에 계속 이렇게 작은 점선이 희미하게 그어져 있어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을 들여쓰기 하는데 도움을 주는 노트들이 있기도 하죠. 굳이 그런 노트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여쓰기 연습을 하면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우리 뇌에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백의 미 살리기 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노트가 아깝다고 노트에 꽉꽉 채워서 필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작은 글씨로 굉장히 빽빽하게 필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색색 펜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색깔을 칠해가면서 필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포스트잇 같은 것을 여기저기다 붙이면서 필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 노트 필기는 나중에 내가 또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큼직큼직한 글씨로
충분히 빈 공간을 많이 두면서 필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노트를 펼쳐봤을 때 쉽게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리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좋은 필기 방법 세 번째는 메모를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걸 보면 우측에 항상 이렇게 4분의 1 지점에 줄이 그어져 있고 거기엔 추가 설명들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트 필기할 때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적어주신 거 말고 추가 설명하는 것들은 우측 4분의 1 지점에 거기다 적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단에 5분의 1 지점에도 줄을 그은 다음에 그 하단 5분의 1 지점에는 그림 같은 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내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다 질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사고를 필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떠오른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또는 선생님께서 심지어 농담하신 것도 거기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시험 시간에 펴보면 수업 시간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측 4분의 1 지점엔 추가 필기, 그 다음에 하단 5분의 1 지점에는 그림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질문 같은 걸 적으면 놀랍게도 이해도 잘 되고 수업 시간에 나중에 노트를 펴봤을 때 수업 시간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색깔은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도움이 돼요. 색깔 같은 게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규칙을 정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는 건 나중에 혼란을 주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서 이그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이거는 내가 발표했던 거다. 그런 거는 뭐 파란색으로 발표니까 S 이렇게 하든지 또는 자신이 요약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노란색으로 요약했으니까 S 뭐 아니면 M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하고 또는 이제 별표 같은 거나 밑줄 같은 것도 규칙을 정해 놓고 하면 나중에 내가 특정 관련한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체크해 놓은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색깔펜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식을 축적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필기했던 내용을 잘 축적하고 관리하는 습관인데요. 그걸 위해서 제안드리는 좋은 방법이 바로 바인딩과 인덱싱 방법입니다. 바인딩은 뭐냐면 우리 왜 바인더 같은 거 아시죠? 뭐 3링 바인더, 6링 바인더 이런 바인더를 사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노트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필기를 하고 내가 그것을 필기하고 나면 그 바인더에다가 차곡차곡 정리하는 습관을 말해요. 학교에서 필기할 때는 구멍이 뚫려 있는 개별 속지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를 필기를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바인더에다 정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인덱싱은 뭐냐면 왜 이렇게 인덱스라고 해서 뭐 과목별 이렇게 쭉 견출지 같이 예전에 우리가 붙여가지고 분류했던 것들처럼 분류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바인딩하고 모으는 건 의미가 없고요. 내가 나름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어떤 학생은 시기별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수학 한 과목만 가지고도 4가지 분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분류를 통한 인덱싱을 통한 바인딩을 하면 놀랍게도 그 습관이 2개월, 3개월 쌓여가면 갈수록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고 관리된다라고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항상 한 10초 정도 시간을 내서 이번 수업에 대한 질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하기 전에 항상 질문을 노트에다 적어보고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수업 시간에 공격적 경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업 시간에 내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더 재밌게 수업이 들려지고요. 훨씬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나도 모르게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질문을 적지 않고 들어가면 반대로 방어적 경청이 일어나거나 수동적 경청이 일어나서 선생님하고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질문을 딱 한두 개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적고 들어가면 막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서 수업을 듣는 아이도 생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노트를 단순히 수업 시간에만 적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업 전에 이번 수업에 대한 질문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노트 필기를 하신다면 모든 수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트 필기의 대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책을 펴보면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기 힘든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해결책. 좋은 필기의 5가지 요령을 알려줘라. 목차와 들여쓰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필기하라. 여백의 미를 살려서 한눈에 보이게 필기하라. 메모할 공간을 확보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적어라. 다양한 색깔을 활용해 편리성을 높여라. 바인딩과 인덱싱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관리하라. 복잡해 보이지만 따라해보면 의외로 쉬운 좋은 필기 방법. 여러분도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꼭 실천해보세요. 네, 좋은 필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막상 우리 아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필기란 공부 습관의 매우 기본적인 습관이고요. 그리고 일단 해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엄마들이 좋은 필기의 필요성과 그리고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필기 방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설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